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6월 19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주말장에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건,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이죠. 일단 데드라인은 7월 6일 정도 날짜가 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중국 시장은 그의 반응을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휴장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어제 그 이후에 나스닥과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혼조세였습니다. 무역 분쟁 때문에 금값은 당연히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고 혼조세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각계전투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물론 그 외부 요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전체 지수 자체가 1%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개별 종목군도 기본 한 2~3% 정도, 빠르면 작으면 2~3% 정도, 3에서 한 5% 정도의 변동폭을 이끌었죠. 어제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으니까. 그런 와중에 나스닥은 보면 신고가 파동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간 혼조세요. 나스닥은 소폭 0.01%니까 거의 그래도 양봉을 보였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음봉이긴 합니다. 0.4% 하락이긴 합니다만은 봉상으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양봉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가 나왔는데 종목군별로 따로가 나왔어요. 보시면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서 그 영향권에 있을 수 있는 IT 업종 있죠. 퀄컴이라든지 이런 쪽은 1% 전후 무역 분쟁 이슈로 반도체 업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인텔, 퀄컴이 1에서 2% 정도 하락 부분 나왔고, 유럽 증시는 무역 분쟁 역시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뉴스플로우에 나오던데 제주도에 MN 난민이 한 500명 정도 지금 난민 신청 부분들 진행을 했죠. 유럽은 그것 때문에 더 시끄럽습니다. 특히 난민 문제하고 독일에 대한 이로 인한 메르켈 독일 정치 불확실성 여파로 독일이 한 1% 정도의 하락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하고, 유가가 63선까지 전일 하락 부분이 나왔다가 워낙 좀 상당히 좀 빠르게 빠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75에서 63까지 거의 15에서 20% 정도 한 2~3주 만에 다 단계 하락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저가 매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 오펙 회의가 예정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오펙 회의에서 감산을 할 거냐, 증산을 유지를 할 것이냐, 시장에서 최근 75에서 60달러선을 하회를 시켰다, 60달러선까지 급격한 하락을 만든 요건 자체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10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유가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그 규모 자체가 100만 배럴에서 한 절반 수준 정도 전후 50만 배럴 전후로 줄지 않을까, 배럴의 수준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예상치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업종은 1% 정도 상승이 나왔고, 유틸리티도 0.35%, 통신주는 마이너스 1.97% 정도 다우지수 기준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약간 혼조세입니다. 아무튼 무역 분쟁 때문에 혼조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어제 전체적인 큰 변동성이 나왔죠. 각계전투가 진행되고 있고, 그나마 어제 전일 반등을 이끌었던 부분들은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 관련된 내용 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철도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신북방 정책 분야별 주요 과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한러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고, 신북방 정책, 특히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분들한테 나진 핫산은 자주 얘기를 드려서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나진 핫산,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블라디보스크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 지점이고, 다시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검토가 좀 될 거고,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제진,
지금 뭐 풍계리 쪽 갈 때 원산에서 기차를 타고 풍계리까지 시속 30km 같던가요? 아마 그렇게 느리게 갔었는데, 우리가 철도를 생각을 할 때 철도만 들어오지 않아요. 철도가 들어오면 가스관하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미 그 관련주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남북경협의 특이 종목권들, 특히 조광IL부터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종목권들이 움직이구나라는 느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북가스 간 연결 공동 연구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정책적인 지금 장세 자체가 무역 분쟁으로 해서 좀 시끄럽다 보니까 좀 더 일반 내용보다 좀 특별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테마성이든 간에 이런 내용의 컨셉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만 각계전투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관심권을 두실 부분들은 한러 정상회담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방정책 분야별 주요 과제 부분들을 체크해 두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특히 뭐 지배구조 부분들 우리가 우선 두더라도, 그리고 지배구조 부분들은 우선 두더라도 이제 향후 먹거리를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번 주 후반부터 22일부터 글로벌 전략 회의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반도체는 대략적으로 그린 부분이 나왔는데, 아직 조금씩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워낙 중국의 공세 자체가 강하죠. LCD는 이미 버리는 상태고, 근데 삼성은 어떻게든 QLED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OLED 쪽도 너무 공세가 심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결정을 계속 지금 못하고 있어요. 결정할 때도 됐는데, 물론 QLED를 통해 가지고 그 UHD 쪽 있죠. LCD 계열 라인으로 그 눈가림 아웅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그걸 이제 다 알아챈 것 같다는 부분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더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의 AI 집중하죠. 그래서 노트 다음 차기 모델이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오는데, 이 모델과 빅스비 2.0 AI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알렉사라든지 이런 게 음성 인식에서 다음 단계로 뭘로 지금 넘어가고 있냐면,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음성 인식되는 기능까지 지금 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삼성 글로벌 전략 회의에 어떤 코멘트 부분들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5G 드디어 주파수 3.5GHz 대역 경매 부분, 이동통신사가 뭐 100대 100 80G 확보를 했습니다. 3개 통신사가 이제 주파수 할당이 끝났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3조, 거의 한 4조 원에 가까운 투자가 드라이브가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왜 내년에 상용화 부분들을 하려면 이제부터 막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뭐 조율하고, 그 다음에 통신 주파수의 어떤 뭐 그 뭡니까, 간섭인가? 그 간섭 정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와의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그 본격적인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부분들 보면 통신 3사 중에 LG U+의 반등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SK, KT는 뭐 아시다시피 황창규의 뭐 문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움직임 자체가 최근에 탄력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주파수 경매가 주파수 할당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투자 확대, 5G의 본격적인 통신 라인의 구설, 개설 자체, 장비 유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의 입고들을 통해 가지고 5G의 구축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모멘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보면 뭐 계속 혼조세죠. 혼조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품페이오 뭐 얘기 부분들은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북방경제위에서 동해 북부선 연결 조기 착수 부분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주파수 경매, 개별적인 키워드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특히
미국 장을 보더라도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렸죠. 다우지수는 무역 분쟁 때문에 옆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올라갈까 말까. 근데 그 탄력 자체도 상당히 약해요. 하지만 나스닥은 신고가 부분들을 보면서 고점을 뚫어놓고 다시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장이 극과 극이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보면 무역 분쟁 때문에 확산 가능성, 이런 내용이 계속 부각되고 금리 인상 속도,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든 터키, 브라질 부분들 건들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 부분들 자극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것 또한 금리 인상 시기, 인플레이션 시대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 중이라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듭니다. 물론 힘들죠. 중간에 변동성이 나오고 출렁거림이 나오고 변저점이 깨지는 파동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온 후에 굳을 필요도 있겠죠. 그 정도 선에서 잘 견뎌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과정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시장의 스페셜한 모멘텀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6월 19일 시민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